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승하고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가지고 의식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거를 해야 되니까 집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 두 케이스는 정말 극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하여튼 못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 정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만 정리한 건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거를 보면 주택 가격이 두 배가 상승했을 때 무주택 같은 경우는 0.15에서 0.35명 합계 출산율,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0.05에서 0.2명,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0.1에서 0.29 정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 일단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최근 10년 동안 보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 300% 정도 올랐죠. 수도권 같은 경우도 두 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회기 분석을 한 건데, 그나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장이 좀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하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의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더 영향이 저는 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택 가격이 두 배 상승했을 때 무주택자의 결혼 확률도 4.1에서 5.7% 감소를 한다. 즉 직장이 좋더라도 집이 없는 경우에 결혼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이제 2000년에 발표한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보면은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직전 3년간의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서 2018년도 0.222명이 하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24.2%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파로 분석이 된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주택 부분은 즉 한 4분의 1 정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자료이고, 그 다음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국토연구원, 요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면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보고서고요. 그리고 집값이 1% 상승을 하면 이듬해 합계 출산율은 0.002명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자녀 출산기에 접어든 20에서 40대 인구층이 연끌을 하느라 최근에 어떤 자녀 출산이 덜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이 충격으로 가해지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최장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이 지속이 된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택 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에 대한 논문을 보면 주택 매매가와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0, 그리고 전세가와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68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음의 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가 확실히 뚜렷하게 포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남자들한테 결혼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죠.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히 결혼도 적게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나중에 출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당시 신혼이지만 이제 뭐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연끌한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끌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대출이자 부담이라든가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을 늦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떤 국민 소득 대비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까지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조가 저는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결국은
국민들도 이제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출산율이라든가 인구 구조를 보면 이거 도저히 버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면 가격이 그렇게 10년 전 대비했을 때 뭐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어지간하면 두세 배 다 올랐거든요. 뭐 최근에 1년 동안은 좀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하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여성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다소 뭐 좀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 뭐 전세든 뭐 월세든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여성분들도 좀 같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여자분 집안 쪽에서 부담하든지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같은 부동산 가격에서는 그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재미를 한번 봤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